자, 우리는 학종을 버릴 수가 없어요. 리딩 파워 2학기 진도를 병행해서 나가도록 할 겁니다. 배화요거는 아예 작정을 하고 출제를 합니다. 이게 기초인데 이 기초가 안 되니 도대체 뭘로 영어를 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배화에 아까 전에 출제된 그 포인트하고 출제 포인트가 똑같죠. 수능의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스펙터 영어에서 고2 배화요거를 담당하고 있는 신상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것은 사실 뭐 제목에서 보다시피 조금 자극적이죠. 자, 영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여름방학 신상혁 영어가 어떻게 배화요거 학생들에게 커리큘럼이나 특강을 준비했는지, 자,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배화요거의 내신 한번 보실까요? 배화요거 내신. 자, 특징은 일단 이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배화요거는 이렇게 범위가 세 가지로 이렇게 영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뭐 일반적이죠. 자, 근데 특징이 이겁니다. 교과서가 빈도가 굉장히 출제율이 낮아요. 과가 2개과가 들어가는데 출제 문항은 6문항으로 한 과당 3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전체 100%로 봤을 때도 20%가 채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킬러 부분은 어디냐? 이제 부교재인 리딩 파워입니다. 리딩 파워가 50%가 넘어요. 출제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부담률은 41%로 40% 정도 공부를 해서 실제 비중은 50% 이상이 출제되니까 효율성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화요거에서는 사실 무조건 리딩 파워를 메인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부교재 리딩 파워가요. 비율은 40% 공부를 해서 실제 출제 비율은 51%가 나오니까 출제 문항도 16문항으로 많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빨간색 그래프가 다른 교과서나 모의고사보다 현저하게 출제가 많이 된다는 거 보이시죠? 자, 리딩 파워 얘기를 도대체 왜 서두부터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자, 우리는 학종을 버릴 수가 없어요. 어디서나 지금 얘기하고 있죠. 수능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60% 정도 되는 학종 교과를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고3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신 위주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2학년 2학기에도 여전히 우리는 내신에 힘을 써야 해요. 그러려면 미리 한 발 빠르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배화요거 내신의 일단 킬러 포인트는 이 문법입니다. 사실 문법이요. 조금 이따 이제 문제를 보여드리겠지만 킬러로 몇 문제가 작용을 해서 좀 틀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사실 기본이 뭡니까?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 이게 기본 아닙니까? 자, 그 기본은 당연히 문법과 구문에서 옵니다. 근데 문법과 구문이 제대로 안 접혀서 많이 틀리는 걸 많이 보고 있죠. 자, 배화요거 이제 기출문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기출문제는 전부 이렇게 동사와 준동사의 밑줄을 쳐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1학기 중간고사거든요. 아직 기말고사는 안 치러졌으니까. 객관식에서 이제 2문제를 보여드릴 건데, 객관식에서 어법입니다. 자, 6번이었고요. 3.6점으로 어쨌든 객관식에서는 배점이 가장 높은 점수였고요. 자, 틀린 것을 개수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객관식이지만 실제 밑줄이 지어진 이 6개를 완벽하게 다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근데 특징은 이겁니다. 여기 밑줄 쳐진 빨간색으로 된 곳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총 6군데 밑줄 친 것 중에 C파트의 confidentially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동사 아니면 준동사 자리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 얘기는 동사하고 준동사냐 요거 판단을 하는 것이 배화요거에선 가장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객관식 8번입니다. 역시 어법 문제고요. 자, 이번에는 5개 밑줄 친 것 중에서 틀린 거 하나를 고르라는 건데요. 자, 보세요. 5군데가 전부 동사 준동사의 밑줄을 쳤어요. 한 군데도 예외가 없이요. 그러니까 배화요거에서는 동사 자리인지 준동사 자리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문제가 어법 문제에 주요했다는 겁니다. 됐죠?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서 왼쪽 편에 이렇게 돼 있는 건 저의 이제 내신에서의 워크북입니다.
워크북에서 당연히 이 밑줄 친 부분에 대한 게 다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내신 때만 그냥 하는 그 어법 능력이 아니라 진정한 이 문법 문제를 모르고 처음 지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풀어낼 수 있는 진정한 어법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는 후반부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기출을 분석해서 배화는 어떻게 나오는지 출제가 되는지 경향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를 알았으면 해결을 해야죠. 자, 해결은 어떻게 되냐? 저희 문법 강좌입니다. 실제 이제 저는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방금처럼 이렇게 학생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기 전 내신이, 중간고사 내신이 끝나고 나서 바로 2주 동안 어법 책 한 권을 끝냈습니다. 그것이 이제 GS25라고 하는 그래머 스페셜입니다. 자,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법칙으로 어법 출제 포인트를 파악하는 책입니다. 자, 이건 실제 이제 제 책의 이제 목차입니다. 목차를 가져와 봤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쳐진 분 보이십니까? 목차가 파트 1에 동사의 밑줄이 쳐진 경우, 준동사의 밑줄이 쳐진 경우, 어떠신가요? 우리 배화에 아까 전에 출제된 그 포인트하고 출제 포인트가 똑같죠. 그 외에 뭐 접속사의 밑줄이 쳐졌다든지, 형용사나 부사 혹은 기타의 밑줄이 쳐지면 어떻게 하세요?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책에 이제 복습 시험지에도 동사의 밑줄, 준동사의 밑줄 쳐지면 어떻게 하세요? 라고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어디에 밑줄 치면 어떻게 하라고 이제 배운 겁니다. 자, 배웠으면 당연히 이제 적용을 해봐야죠. 자,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비단 이것을 이제 배화 요구에만 제한이 되는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배화 요구에서 내신에서 그 부분에다 밑줄을 쳤단 말입니다. 동사하고 준동사 자리에. 근데 이것은요, 대세예요, 대세. 무슨 대세요? 자, 이게 이번 6월 초에 치러진 고2 모의고사 29번, 6월 모의고사 29번의 어법 문제입니다. 총 5군데 밑줄 쳐지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5군데 밑줄 쳐진 거에 정답이 5번에 떴고요. 자, 이게 5번 문장 한 문장입니다. 6줄. 대단히 길죠, 그렇죠? 자, 근데 밑줄 친 곳을 잠깐 보실까요? gives라고 동사처럼 보이는 곳에 밑줄을 쳤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사에 밑줄 쳤으니까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준동사 자리인지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동사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준동사 자리였기 때문에 틀렸다 이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 앞에 ing로 시작하죠. 그럼 보통 우리가 동명사 주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요거 동사 자리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얘가 주어고 동사면 컴마 뒤에 있는 it becames가 나왔을 때 시작. 주어 동사 문장이 2개면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시작. 접속사가 있어야 되죠. 접착제가. 근데 이 사이에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밑줄 친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알 수 있었던 문제죠. 자, 비단 2학년 것만 그럴까요? 아니요. 고3 겁니다. 고3 이게 3월, 올해 3월 모의고사인데요. 이게 역시 29번 어법 문제입니다. 이제 밑줄 쳐진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5개 밑줄 쳐진 거 중에 1번, 3번, 4번이 전부 다 동사와 준동사에 5개 중에 3개가 동사하고 준동사 구별 문제로 나온 거예요. 실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이 6월 모의고사 것도 보여드릴 건데 6월 모의고사 건 더 심해요. 밑줄 친 거 한번 보시겠어요? 거의 3월 모의고사 카피입니다. 자, 여기 is, been used, discovered 해서 이 3개가 동사, 준동사 전부 다 구별 문제예요. 근데 정답은 어디 떴어요? 역시 이 부분에 지금 떴단 말입니다. 병렬 문제로. 고3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법의 출제 포인트가 제대로 구별이 안 돼서 중구난방으로 찍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에요. 여지껏 항상 이 어법 문제가 2문항에서 1문항으로 줄은 이래로 어법 능력이 학생들이 계속해서 저하가 돼요. 근데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 해석하는 능력은 단연코 어법과 구문에서 나옵니다. 이게 기초인데 이 기초가 안 되니 도대체 뭘로 영어를 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서요. 문법 정리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방금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영어의 기초, 가장 기초가 문법입니다. 그 문장의 법칙을 명확하게 정리를 고2 이제 후반부로 가는 이 길목에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문법이 안 되면 나머지도 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법 정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반드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배화여고에 당연히 문법이 어느 정도 킬러로 작용하고 기본이 그건 맞습니다만 객관식이나 나머지 여타 부분에서 단연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독해죠, 독해. 자, 배화여고 내신에서의 독해의 특징은 주제문에 근거한 글의 전개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내신에서 여기 이제 파란색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세부 내용 파악이라고 해서 이제 주제문에 근거해서 제대로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가? 이 파란색하고 여기는 이제 초록색처럼 보이는 요 부분 글의 흐름까지. 자, 얘네가 단연코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이 빨간색이 어법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과 객관식에서 빨간색 부분은 어법 능력이에요. 얘네들이 킬러로 작용하는 건 맞지만 거의 대부분 출제되는 건 이 파란 색깔이죠. 자, 그럼 독해 능력은 도대체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독해 능력. 자, 배화여고의 이제 킬러 포인트가 얘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학교에도 가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해요. 근데 배화여고는 아예 작정을 하고 출제를 합니다. 객관식에서 한 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두 문항, 배점은 10점이 넘어요. 전부 합치면. 근데 얘를 풀어낼 수 있는 정확한 능력이 없으면 그냥 10점은 그냥 까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무슨 문제냐? 요약문입니다, 요약문. 자, 요약문이라는 건 이 위의 지문을 한 문장으로 주제문을 요약하고 그곳에 빈칸을 두 군데 뚫어가지고 거기를 채워 넣는 건데 객관식은 밑에 선택지에서 고르는 거고요. 서술형은 본문에서 걔를 정확하게 근거를 딱딱 찾아서 서술형으로 쓰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풀이를 예전에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풀이를 했는데 어떻게 푸는지는 그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포인트만 한번 보시죠. 정확하게 본문에 있는 단어가 딱딱 이렇게 화살표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거가 있게요. 자, 객관식은 어떨까요? 객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지에 있는 거를요, 다 마구잡이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주제문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 들어갈지를 본문에서 찾아서 근거 있게 선택지에서 비교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화살표가 정확하게 대응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를 볼까요? 독해 해결책. 해결책은 자, 독해를 이제 방학 때 정규 수업에 학생들이 이걸 나갈 겁니다. 자, 올인원 독해고요. 고2 배화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기강잡고 독해란 요 책을 나갈 건데요. 자, 특징은 뭐냐면 자, 아까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자, 배화여고는 50% 이상이 내신이 리딩 파워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강잡고 독해를 메인으로 해서 어떻게 푸는지 풀이 방식을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는 부교재 책으로 리딩 파워 2학기 진도를 병행해서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유형별 풀이법은 이렇게 배울 건데요. 자, 일단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선택지를 분석하는 법, 그다음 단순화를 시키는 법 등등. 그 다음에 복습시험에서 이렇게 풀이 방식을 이렇게 다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에서 객관식으로 혹은 서술형으로 어떻게 푸는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실전 적용하면서 근거가 있게 정확하게 연결을 해서 선택지랑 연결해서 이렇게 푸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풀면요. 이 부교재에서 한 발 빠른 2학기의 내신의 준비까지 같이 병행할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리딩 파워의 이제 일종의 워크북입니다. 그래서 리딩 파워에 있는 지문도 역시 분석을 한 다음에 미리 이렇게 방학 때 한번 쓱 한번 보는 걸로, 그래서 2학기의 내신 대비도 한 발 빠르게 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거는 이제 리딩 파워에서 아주 중요 문장 한 지문당 한 문장 정도씩을 뽑아서 서술형 암기를 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테스트까지 보면서 서술형 대비도 역시 미리 좀 준비를 하는. 자, 우리 오프라인 현강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강의는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요일 날 수업이 없기 때문에
너무 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방학 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온라인에서도 그 시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언제 어디서나 상역영어.com 이란 곳에 접속을 하시면 저의 강의가 미리 예습으로 학습하고 현강에서는 그 예습으로 학습한 거에 대해서 제가 케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현강의 시간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콜라보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강의. 자, 그 다음 자, 우리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일주일 동안 할 숙제를 이렇게 카톡으로 전송을 하고 학생들이 숙제를 하고 저한테 이렇게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숙제를 했다고 보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새벽 2시인데요. 이때 이제 이렇게 질문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답변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늘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 자, 철저한 분석, 철저하게 분석한 것에 맞춰서 선택해서 집중하겠습니다. 대화요구에서 1학기가 지금 끝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영어 때문에 좌절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저랑 함께 그 어려운 영어를 한번 같이 타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신상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